네이버가 댓글 이력 공개를 했죠. 그래서 첫날 이렇게 보니까 친문, 반문 네티즌 행태가 드러나고요. 14년간 17,000개 쓴 댓글러도 있고 자기 글을 삭제하는 사람이 평소보다 3%포인트나 늘었다고 합니다. 33개 기사를 1분마다 돌면서 대통령님을 칭찬한 댓글러도 있었어요. 19일 오전 11시 5분 네이버에서 한 네티즌은 문재인 대통령 존경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네티즌이 한 정치 기사에 댓글을 달았대요.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네티즌은 이때부터 1분에서 3분 단위로 주요 기사마다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쯤 25분간 중단하고 다시 댓글을 달다가 12시 58분 멈췄어요. 그가 단 댓글은 33개였어요. 기사를 일일이 읽고 댓글을 쓰기에는 참 짧은 시간이죠. 그냥 무조건 달았다는 거예요. 댓글은 예외 없이 문 대통령님 잘하고 계십니다. 이명박근혜 때문이다. 라는 식의 한 줄짜리 글을 썼어요. 코스피 폭락 기사에는 문 대통령님이 주식하라고 했냐? 라고 썼다고 합니다. 14년간 댓글 17,000여 개 쓴 네티즌도 있었는데요. 19일 네이버가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단 작성자의 닉네임과 과거에 썼던 모든 댓글을 공개하자 댓글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부 네티즌의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날 네이버 인기 기사였던 이란 교민 80명이 오후에 도착한다는 기사에 닉네임 MJS1224는 좀 막아라 죄인아 와 같이 정부 비방 댓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 네티즌은 17세 사망자 음성 판정 기사에는 구라 정부라고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전에도 동네 이장 수준을 대통령이라고 뽑아놨으니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댓글을 주로 썼습니다. 맞는 말 아닌가요? 이 네티즌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쓴 댓글은 17,972개예요. 다른 사람의 댓글에 또 댓글을 쓰는 답글까지 합치면 22,600여 개가 되는 셈이죠. 산술적으로 14년간 매일 4개 내지 5개씩 썼던 셈입니다. 4개 내지 5개 쓰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한 10개씩 쓸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안 쓰지만 정치 기사인 박근혜 2번 칼질 당했다 말에 기사에는 박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네티즌이 쓴 댓글이 순공감, 본인 댓글에 다른 사람이 누른 좋아요에서 싫어요를 뺀 숫자인데요. 1위에 올랐어요. 이 이용자는 최근 5개월간 1120건의 댓글을 썼어요. 하루 10건 꼴이죠. 네, 맞아요. 10건, 20건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좀 있죠. 순공감 2에서 5위인 네티즌도 누적 댓글 수가 2,800에서 7,600여 건이었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가리지 않고 많이 읽은 기사에는 어김없이 헤비 댓글러가 순공감 상위권에 올라요. 보통 전체 댓글의 90%를 0.1%의 헤비 댓글러가 작성한다는 게 인터넷 업계의 추정입니다. 인터넷 기업 출신의 5년차 스타트업 대표는 과거 댓글이 모두 공개되면서 댓글이 다양한 의견 교환이 아닌 단순한 여론 대결의 장으로 변질된 현실을 전 국민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 이제 드러나는 거죠. 친문 반문 커뮤니티 서로 조작 들통났다며 비난을 하고 지금 있는데요. 대표적인 친문 커뮤니티로 꼽히는 클리앙과 극우 커뮤니티 일베, 일간베스트는 이번 과거 댓글 이력 공개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환영 이유도 똑같아요. 대깨문, 머리가 깨져도 문재인 지지, 댓글 조작 다 걸렸음. 일베이나 알바충, 잠도 안 자고 앵무새처럼 우네요. 클리앙과 같이 상대방의 조직적 여론 조작이 이번에 모두 드러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일베에선 댓글수, 공감수가 많은 친문 네티즌의 과거 댓글 이력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 댓글수가 21건인데 공감수가 20만이 넘는 한 친문 네티즌도 공격받고 있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일베에선 계산해보면 댓글 하나당 평균 공감수가 3만 개인데 상식적으론 불가능하다. 트위터로 양념질 돌리는 계정이다 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특정 네티즌이 댓글을 달면 지지자들이 몰려가 공감수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조작했다는 건데요. 클리앙에서도 정부 비판 댓글은 모두
돈을 받고 글 쓰는 알바라는 식의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알바 얘기 많이 하죠. 이 사람들이었구나. 아, 니들이 클리앙에서 왔구나. 이런 상황에서 only 마마, only 리마, only 리마네요. 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3년 6개월간 총 9,484개의 댓글을 달았는데 공감수가 우와 680만 개였어요. 일반 네티즌은 공감수가 많아봐야 수천에서 수만 개 정도인데요. 저는 한 400개, 500개일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인터넷상에선 웬만한 정치인보다 여론 형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렇죠? 특정 네티즌의 과거 댓글이 모두 공개되자 헤비 댓글러들이 과거에 썼던 비방성 댓글을 지우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선 평소 하루에 올라오는 전체 댓글의 11 내지 12%가 지금 그 정도가 자진 삭제되는데 이력 공개 전날인 18일에는 14.5%로 높아졌다고 해요. 18일 하루 전체 댓글 55만 9,570개 가운데 8만 1,217개가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내용이 괜찮아요. 그래서 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이버 댓글 이력 공개했지만 배댓 좌표 찍기 여전했다. 정치 댓글은 줄었대요. 경제 댓글은 좀 늘었고요. 특정 댓글을 배댓, 베스트 댓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댓이라고 하는데요. 만들기 위한 좌표 찍기. 인터넷 기사 링크를 공유해서 왜 여러 번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거 말하는 건데요. 네이버가 작성자 댓글 목록 공개를 시작한 첫날 19일의 풍경이에요. 19일 네이버는 뉴스 댓글 작성자가 이제까지 단 댓글을 모두 보여주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어요. 예전에는 원하는 사용자만 댓글 이력을 공개했는데 이제 작성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과거에 쓴 댓글을 모두 모아서 보여줍니다. 와우, 이거 큰일 났네요. 혹시 잘못 쓴 거 있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날 정치 분야 기사에는 최근 한 달 2월 19일부터 3월 19일 동안 가장 적은 댓글이 달렸다고 하네요. 하루 총 15만 694개.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증시가 급락하는 등 국내외 이슈가 많은 경제 기사에는 댓글이 되려 늘었다고 합니다. 이날 하루 동안 네이버 뉴스에 달린 총 댓글 수는 55만 개로 통상 평일에는 약 60만 개, 5만 개가 줄었네요. 약간 줄었습니다. 네이버 뉴스 1일 댓글 수는 최근 한 달 사이 급증했어요. 2월 초까지는 40만에서 50만 개 수준이었다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2월 넷째 주부터 증가했죠.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 2월 20일 하루 댓글 수가 100만 개를 돌파했다가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누그러지자 댓글 수도 줄었다고 합니다. 네이버가 19일부터 댓글 이력을 공개한다는 사실이 18일 알려지자 자신의 댓글을 스스로 삭제하는 댓글 이력 관리도 나타났어요. 저 안 했는데 18일 스스로 삭제한 댓글 수는 8만 개, 19일에는 7만 개였다고 합니다. 평소와 비슷한 양이지만 19일 작성된 전체 댓글 수가 평소보다 적어 삭제 비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단 이런 수치는 당일 쓴 댓글을 당일 삭제한 것만 집계한 것이에요. 네이버 측은 과거의 댓글을 스스로 삭제한 수치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댓글 목록 공개를 앞두고 예전에 쓴 댓글을 지운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밝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키포인트예요. 1번 뭐뭐인 척 위장 댓글 들킬 수도 있다. 특정 사용자의 네이버 뉴스 댓글 이력을 보려면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를 클릭하면 됩니다. 작성자의 댓글 공개창이 열리는데 여기엔 해당 사용자가 설정한 닉네임, 별명, 그리고 사진이 나옵니다. 그간 작성한 댓글들, 받은 공감률, 본인이 삭제한 비율도 나옵니다. 언제부터 댓글 활동을 시작했는지, 총 몇 개를 달았는지 알 수가 있대요. 댓글 활동에 전념하는 프로 댓글러는 아닌지, 평소 성향은 어떤지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짓말 댓글이 들통날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 좀 흥미롭는데요. 어떤 댓글에는 나 서울 사는 남자인데 라고 적었는데 다른 댓글에는 부산 사는 여자라고 적는 식의 자기 모순이 들킨다는 얘기예요. 단 일관되게 거짓말을 할 경우 알 도리는 없죠. 닉네임 설정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댓글 작성자는 땡땡땡 지지자 같이 프로필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고 악플을 달지만 해당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적 악플 활동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누구 지지자야 이런데 사실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2번 좌표 찍기 논란은 여전하다. 네이버의 이번 정책에 특정 정치, 종교 세력의 집단적 댓글 달기를 방지하는 수단이나 악플러에 대한 제재 강화는 없다. 댓글 작성자의 활동 내역 외에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작성자 아이디는 앞 네 글자만 표시되며 프로필의 사진, 이름도 언제든 바꿀 수 있고 바꾼 기록도 안 남는다. 이러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네요. 댓글 좌표 찍기는 댓글 이력 공개 후에도 여전했다. 특정 기사 댓글 링크를 공유하며 선풀, 역다, 비공감을 의미하는 거죠. 을 지정하면 집단적으로 움직여 단기간에 댓글 순위를 바꾸는 행위입니다. 좌표 찍기는 트위터, 카페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일부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방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관련 논쟁도 일었죠. 19일 대구에서 사망한 17세 소년의 코로나19 음성 판정 후 영남대 병원이 검사를 잠정 중단했다는 기사가 네이버 랭킹 1위에 오르자 일어난 일입니다. 의료진이 오류라는데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상하다는 내용의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아서 베스트 댓글이 되었어요. 댓글 아래엔 트위터에 좌표 찍혀 단기간에 배대시됐다. 조선족 댓글이냐 같은 답글이 달렸어요. 댓글 작성자가 내 의사와 무관하게 찍힌 좌표라며 기분 나쁘니 트위터 좌표 내려라 고 해명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세 번째는 욕설 없어도 문맥상 악플이면 삭제한다 예요. 네이버는 빠른 시일 내에 댓글창에서 특정인을 차단하는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기능은 현재 다음 뉴스에도 적용되고 있죠. 차단 버튼을 누르면 특정인이 그간 달았던 댓글과 앞으로 다는 댓글까지도 모두 숨겨줍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소모적인 댓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답니다. 네이버가 지난해 11월부터 불쾌한 욕설을 자동 차단하기 위해 적용한 클린봇 기술도 더 진화할 예정이라고 해요. 현재처럼 욕설 비속어를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맥을 고려해 욕설이 없더라도 악플로 판단되면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잘 좀 들어보시고요.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